네, 백만개미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오늘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34번째 시간인데요. 환율, 환율에 대해서 우리가 뭐 늘 알고 있죠. 근데 오늘은 좀 기본적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또 그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 주식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이런 주식시장에 영향을 줄 그런 환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미리 점검해 봐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말로 환율, 이거 모르는 분 안 계실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냥 쓰는 말이죠. 환율. 근데 이게 이제 정확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외국 돈을 살 때 지불하는 외국 돈의 가격. 이게 이 돈이 이미 돈인데 무슨 돈의 가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제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외국 통화가 있지만 편의상 미국의 US 달러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달러 환율이 1,100원이다. 만약에 이게 환율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달러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돈 1,100원을 내야 되죠. 어,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돈의 가격이죠. 1달러의 가격은 1,100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1달러의 가격은 1,100원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하면 환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교환 가치예요. 바꾸는 가치. 다시 말해서 목적이 되는 여기서는 US 달러를 한국 돈인 원화로 바꾸는 교환 가치. 그걸 우리가 이제 환율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교환 가치라는 거 알겠는데 이게 이제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불짜리 달러가 있어요. 이 달러. 이 달러를 우리가 이제 살 때 환율을 좀 극적인 대비를 좀 해보자고요. 환율이 1,000원일 때 이건 낮은 거죠. 환율이 낮은 거죠. 환율이 2,000원일 때 그 얘기죠. 그러면 얘를 1달러를 우리가 사기 위해서 환율이 1,000원일 때는 얼마만 내면 돼요? 1,000원만 내면 돼요. 1,000원만 내면 우리가 1달러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근데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 2,000원일 때는 이 1달러를 살려면 우리가 얼마를 지불해 줘야 돼요? 2,0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이 1,000원일 때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나잖아요. 2배 차이가 나죠. 2배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는 뭐를 말하는 거냐? 이 환율에 따라서 한국 돈을 2,000원을 낼 때도 있고 1,000원을 낼 때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돈의 가치가 변화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환율이 오르면 다시 말해서 여기서 표에서 보면 2,000원이 되면 그러면 원화 가치는 어떻게 해요? 하락하죠. 하락한다. 근데 환율이 떨어지면 이런 경우죠. 환율이 2,000원에 대비해서 이건 상대적 개념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이 오르면 원화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환 가치니까 예를 불변으로 본다면 1달러는 사는데 1,000원이 드냐 2,000원이 드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2,000원이 들면 뭐예요? 원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더 주고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다시 1,000원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1,000원에서 더 떨어져서 뭐 900원이 됐다. 900원이 됐다. 구자가 왜 이렇게 써졌는지 모르겠다. 900원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화가 더 강해진 거죠. 왜 1,000원 줄 걸 900원 주면 되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환율과 원화 가치는 꼭 채권 같아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이 오르면 원화 가치는 하락하고 환율이 떨어지면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다. 그러면 이놈의 환율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게 왜 변할까? 이게 참 원초적인 질문이지만 이게 이제부터는 주식시장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이 환율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변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정부 고시 환율을 했어요. 정부가 1달러당 얼마, 몇 원 이러면 그냥 지켜야 돼요. 그거를.
요즘에는 좀 상상하기 힘든 얘기지만 그런 어떤 시절도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환율은 아니죠. 일반 상품처럼 지금은 어떻게 해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변한다. 쉽게 얘기하면 달러를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달러를 필요한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막 주택이 있어요.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런 거죠. 근데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막 새 집을 공급해요. 이 수요를 막 늘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파트값이 떨어지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 이게 환율은 그래서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공급 측면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공급에는 뭐가? 수출이 증대돼. 수출이 증대되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들어오죠. 수출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달러를 벌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달러가 자꾸 늘어나요. 공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입국 여행, 들어오는 거, 인바운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돈 쓰는 거 말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을 들어오면 여기서 먹고 자고 뭐 여행 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돈을 가지고 와. 어떤 돈을? 달러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게 또 공급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증대돼. 이게 이제 중요하죠. 증시에. 외국인들이 증시에 막 돈을 투입해서 한국 주식을 막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뭘로 사요?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로 바꿔서 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달러는 늘어나죠. 공급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달러가 많이 공급이 되면 아니 많아지니까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죠.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상대 금리 강세. 이거는 뭐냐면 지난번 금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미국은 뭐 제로금리인데 우리가 뭐 금리가 한 10% 된다. 그러면 그 미국에서 달러 갖고 있던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한국에 가서 저 10% 이자 받아갖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뭐 이제 그런 극한의 상황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를 만지작거리고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서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어서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투자가들의 돈이 다시 미국으로 가버리죠. 금리 높은 데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은 이런 측면이 있고, 그럼 수요를 한번 보자 이거죠. 수요. 어. 달러의 수요는 어떤 거예요? 수입 증가. 뭐 외국 가서 물건을 많이 사와야 돼. 근데 외국 애들이 뭐요? 달러로 내라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야 되니까 수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서 막 돈을 펑펑 쓰고 와. 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떻게 돼요? 달러가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원화로 갖고 가서 원화 주면 그 사람도 안 받잖아요. 달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러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상대적으로 원하는 가치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감소해요. 외국인들이 우리 이제 주식시장에서 늘 자주 보는 거. 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팔고 있다. 얼마 동안 뭐 몇 조를 팔았네, 몇 조를 팔았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판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판 다음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연계 계좌에서 어떻게 해요? 달러를 바꿔서 그 달러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달러가 더 필요해지죠. 그러니까 달러는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는 거죠. 또 상대적인 금리 약세. 이것도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미국은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는 안 올리고 버티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리가 높은 나라로 돈이 이동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동할 때 한국 돈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니까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니까 바꾸려면 어떻게 해요? 너도 나도 야 달러 줘 달러 나 달러 필요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러 가격이 상승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뭐 대체적으로 이거 이외에 뭐 다른 좀 이유들도 있지만 주로 이제 큰 이유는 이런 이유로 해서 달러의 원화 대비한 그 환율은 계속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환율에 영향을 준다.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와 달러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환율 변화하고 주식시장은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영향을 받죠. 이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원화가 지속적으로 이게 강해질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아요. 막 1200원에서 11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막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외국인들이 투자를 확대하죠. 외국인들이 투자를 확대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증시는 이렇게 올라가죠. 왜냐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막 그냥 삼성전자를 8만 원에 샀어요. 그래서 그냥 8만 원에 판다고 가정해도 원화가 만약에 강세가 되면은 이 사람들은 원화 그 환차 이익을 먹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하나도 이익이 안 나도 이 사람들이 이미 이익을 버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원화가 강세가 되니까. 나중에 팔 때가 훨씬 강세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1200원에 이렇게 하면 이해하기 힘드니까 2000원에 샀어요. 2000원일 때 외국인 투자를 했다가 1000원일 때 가지고 나가요. 그러면 옛날에는 2000원에 1달러를 구하려면 2000원이 들었는데 나갈 때는 1000원이면 하니까 어떻게 돼요? 더블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강해지면 이 사람들을 강해질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면 한국의 투자를 늘린다. 반대로 원화가 약세가 예상돼요. 이게 한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율이 상승해. 환율이 상승한다는 거는 뭐예요?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원화가 앞으로 약세가 될 거다. 달러 대비.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투자를 감소시켜요. 그럼 주식시장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들락날락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그 주의해서 보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예상. 이거는 좀 기조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 같이 이렇게 뭐 들쭉날쭉 시장이 막 이렇게 할 때 그거의 이유를 전부 다 외국인들이 이런 환율에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은 뒷장에서 제가 말씀 다시 드릴 거지만 이런 그 환율과 주식시장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다.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개념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뭐 진짜 하루하루 뭐 일주일 막 이렇게 시장이 하는데 뭐 환율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시세 차익과 환율 환차 아니에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환차가 조금 생긴다 하더라도 아니면 환차가 없다 하더라도 시세 차익이 크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외국인들의 한국 시장에 대한 그 투자의 강도를 모든 걸 환율에다 맞춰서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게 많아요. 그렇지만 환율도 여기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는 알아놔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네, 그럼 이제 그 이 환율이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때 우리가 어떤 점에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가, 이거를 이제 총 정리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단기적인 환율 변화 이거보다는 기조적인 흐름에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뭐 매일매일 이 환율은 변하잖아요. 변할 수밖에 없는 게 달러도 변하고 원화도 변하고 이러니까 변하죠. 그래서 그거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죠. 달러도 매일 가치가 변하고 원화도 매일 변하고 그러니까 두 화폐의 상대적 개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제 환율인데 그러니까 매일 일이 일비 뭐 이렇게 하면 이거를 뭐 외환 트레이딩을 해서 돈을 버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주식시장에서는 이걸 너무 환율에 몰입될 필요는 없다. 다만 이게 기조적인 흐름을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는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달러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달러 인덱스를 주로 여러분들이 매일 환율보다는 이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거에 이 환율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달러 인덱스는 뭐 여러분 아시지만 네이버 같은데 이렇게 쳐도 요새는 다 나오는 뭐 특별한 지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달러 인덱스가 뭐냐 하면은 세계 주요국 6개 통화가 있어요. EU, 유럽, 그 다음에 일본, eng,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스위스 이렇게 6개 통화 대비해서 이 달러의 평균적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 이거를 이제 우리가 달러 인덱스라고 그래요. 기준이 100인데 지금 한 90 정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이게 추세적으로 이게 이제 그래프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를 체크를 가끔씩 하시면서 이게 이런 기조냐 아니면 이런 기조냐 이걸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위로 올라간다. 그럼 달러가 강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미국에 있는 자금들이 그냥 미국에 있어야 되겠다. 달러가 강하니까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근데 이제 달러가 계속해서 이렇게 인덱스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해외에 나가서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달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럼 이제 해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글로벌로 봤을 때 이머징 중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투자 대상이 되죠. 그만큼 이제 우리 쪽으로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아지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화는 좀 상대적으로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환율보다는 이런 달러 인덱스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는 게 훨씬 그 주시장하고 그 달러와의 영향, 환율의 영향을 파악하는 거를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게 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시장에 먼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금리, 뭐 이런 문제, 환율 영향을 끼치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쪽 그렇게 단면만 보고 시장을 파악하는 데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금리도 그렇지만 환율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게 훨씬 낫다. 그리고 그것도 전체적인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한 부분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환율을 가지고 전체적인 시장을 본다거나 전체적인 외국 투자가들의 움직임을 미리 뭐 선제적으로 상상해야 한다거나 뭐 이러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금리와 더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환율과 주식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는 여기서 마치고요. 브런치 카페를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